안녕하세요. 멍스토리 멍스토랑입니다. 오늘은 우리 댕댕이 수명을 늘리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댕댕이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내 옆에 오래 머물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오래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머물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7가지만은 지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거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사실은 이 음식이 세포가 되고 몸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건강한 전체가 될 수 있겠죠. 안 좋은 음식을 먹었었을 때 그게 몸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건강한 음식이 얼마나 수명에 연결이 될 것인가 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도 똑같아요. 비만인 사람들은 성인병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사실 강아지들도 똑같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심장병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강아지도 당뇨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암에도 사실은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거 너무 당연할 거고, 그리고 관절, 그 다음에 네 발로 걸어 다니니까 허리 같은 것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적정한 체중을 찾아서 그거를 유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수명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고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량. 30년 이상 산 강아지들, 세계 기네스북 이런 데 오른 그 강아지들 몇 마리들 공통점 중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의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도 썼지만 적당한 운동량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아이들한테 안 좋거든요. 사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왜 활성산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왔는데 너무 지쳐갖고 하루 종일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는 건 너무 피곤하게 운동을 많이 하신 거고, 운동을 하고 들어왔었을 때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저녁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다 정도가 적당한 운동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거가 세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가까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병에 걸려서 또는 아파서 병원에 가라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거나 아프기 전에 병원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구충도 해줘야 되고 1년에 한 번 예방접종도 해줘야 되고 이렇잖아요. 물론 구충은 사실 그 약을 사서 그냥 먹이거나 발라주거나 하면 더 싸요. 하지만 혹시 조금 여유가 되시면, 너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매달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동물병원 하나 정해서 매달 가서 선생님하고 인사도 하고 아이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병의 징후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도 직접 좀 살펴보시게 하시고, 혹시 큰 병에 걸리기 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좀 여유가 더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걸릴 수 있는 그런 병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양치질, 발톱 정리, 빗질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미용의 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양치질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양치질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양치질은 사실 애기하고 뽀뽀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빨이 하얗면 더 예쁘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양치질을 안 해주면 아이들 치석이 되게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치석에 쌓이면
이 치은염, 치주염 이런 것들이 걸려요. 그러면 그 염증으로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가 되게 쉬워지고 일로 세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수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수명이 2, 3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더 오래되면 이빨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같은 것들을 잘 못 먹겠죠? 그러면 건강하고 더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 되게 귀찮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매일매일 양치질을 해주시는 거 꼭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발톱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관절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발톱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빗질 해주기. 빗질을 해주면 아이들 피모 관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에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빗질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 온몸을 다 만지게 되잖아요. 그럼 혹시 뭐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뭐 지방종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처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6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데, 사실 내 스트레스도 관리를 못하는데 강아지 스트레스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는 그럼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때가 사실은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때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택배 기사가 왔는데 막 짖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님이 온 거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다른 강아지나 뭐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막 짖어. 굉장히 공격적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육하고 되게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식의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될 텐데, 뭐 제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뭐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교육이나 행동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참조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전문가들 만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행동은 그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스트레스이지만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도 스트레스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도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오래 사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써놓은 게 리드줄, 인식표, 내장칩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수명하고 관련이 있어? 굉장히 깊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목줄, 리드줄 안 하고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산책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 아이는 내 옆에서 안 떨어져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알 수 없어요. 강아지들은 2, 3살? 그 사람으로 치면 그 정도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떠한 그 행동을 취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끼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 같은 데에 치일 수도 있고 되게 끔찍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을 쓰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명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식표하고 내장칩은 최선을 다하겠죠.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 뭐 누가 나는 아이를 잃어버려야지 이러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사히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가장 좋은 거는 인식표하고 내장칩을 해주는 게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발견이 됐었을 때 무사히 제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산책하실 때 리드줄이라고 목줄은 꼭 해주시고, 인식표하고 내장칩은 24시간 꼭 할 수 있게. 왜 24시간 하냐면 목욕하다가 뛰쳐나갔어요. 이래서 인식표 없어갖고 아이들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7가지의 그 우리 댕댕이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7가지가 다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키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그러면 딱 하나만, 이 중에서 제일 먼저 7가지 다 지켜야 되지만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가 될까요? 저는 건강한 음식 먹이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그 미국에도 암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데겠죠. 근데 이거는 수의사 선생님들 아니고 사람 의사들이 사람한테 내리는 지침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지키면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총 14가지예요.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지키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이 14가지 중에서 보세요. 9가지가 뭐예요? 음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14가지 중에 9가지가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식생활이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거는 댕댕이들도 사실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이 생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수명을 늘리는 7가지의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강한 음식 먹이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요즘에 뭐 미디어들, TV 같은 것들 많이 보면 뭐 새나개, 개는 훌륭하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훈련이나 뭐 이렇게 행동 관련된 거, 뭐 교육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강아지 먹거리에 대한 상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틀린 정보도 좀 많이 나와서 제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사실 이러한 정보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TV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찾아보고 해야 거기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멍스토리, 멍스토랑이라는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 아이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반려를 하면서 선배들, 그러니까 먼저 반려를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 아이들 되게 잘 키울 수 있었고 되게 감사드리긴 하지만 되게 많은 정보들 중에 가장 부족한 정보가 먹거리에 대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사료 종류도 너무 많고 막 이런데 어떤 사료가 좋은 사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주고 있는 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보가 되게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사료의 양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알기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뭐 다른 것들도 제가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멍스토리니까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거고 하겠지만 조금 더 먹거리에 관련된 우리 반려견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먹거리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일단 쉽게 딱 생각이 나는 게 일단 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 먹이고 있는 그 사료는 어떻게 해서 먹이게 되셨나요? 혹시 펫샵이나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 아니면은 옆에서 이거 좋아, 이거 애들 뭐 기호성 되게 좋아 이렇게 해서 추천받은 거? 근데 그 사료는 좋은 사료가 맞으신가요? 확신하시나요? 혹시 뭐 확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확신을 이렇게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꼭 이 채널을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이게 정말 좋은 거 맞나? 약간 불안함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정보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료 뒷면을 보시면 되게 많은 정보가 써 있거든요. 나는 이거를 되게 잘 읽을 줄 알아 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여기서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뭐 먹여도 된다. 이런 거는 먹이면 안 된다. 또는 간식은 언제부터 먹이면 좋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얼마나 주는 게 맞다. 사실 간식 주다 보면 너무 많이 주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보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먹거리 상식 같은 것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강아지는 잡식성인가요? 뭐 육식동물인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뭐 육식이라서 탄수화물을 주면 안 된다던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뭐 상식을 좀 나눠본다든지. 그리고 자주는 아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사랑 음식 같은 것들을 만들다가 가끔 애들 것도 좀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강아지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가끔 뭐 보양식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뭐 간식을 만드는 방법을 좀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공유를 해도 되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다음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댕댕이들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채널을 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어 또는 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멍스토리 멍스토랑 시작하는 채널이지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제가 자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자주 뵙고 자주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요. 곧 다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지 마.